자, 고1 고전시가 시작할게요. 오늘은 54페이지 태산이 높다 하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산이 높다 하되, 자, 여기서의 태산은요, 진짜 있는 산이야. 중국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타이샨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 진짜 그 중국의 산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산처럼 높은, 크고 높은 산을 얘기해요. 자, 태산이 높다 하지만 기껏 해봐야 하늘 아래 있는 외이로다. 외 산자죠. 산이란 뜻이죠. 기껏 해야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일 뿐이다.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르고 또 오른데, 자, 노력을 하면은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자기 스스로 안이 오르고 왜 보고 높다 하나니. 그러니까 왜가 높아도 오를 수 있는데 높다고 안 오른데 핑계를 댄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 사람들이 매를 높다라고 하면서 그냥 안 오른다는 거야. 얘는 노력 없는 포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비판하는 태도다. 정서와 태도 묶어서 비판적 하나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 꾸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노력 없는 포기를 갖다가 비판하고 꾸짖고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노력하면 다 된다는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교훈적이다 라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네. 자, 노력해봐라.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니까 주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해라,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자, 우선 처한 상황. 얘는 지금 사람들이 노력 안 하고 핑계만 대고 체념하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안 좋다, 그치? 자, 그런 것들 보고는 있는 상황이다. 그럼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노력 없이 체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훈을 주고 싶어 한다. 자, 그러면 주제는 노력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꾸준히 노력하고 뭐 실천해라.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 노력을 하지 않고 섣불리 체념해 버리는 것을 뭐 경계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니까 춘산에 불이 나니 하면서 김덕령의 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의병이었죠. 의병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30살에 죽었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는데, 그래서 막 의병을 꾸려가지고 본인이 장군이 되었지. 열심히 싸우고 하다가 보니까 정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어떤 일본의 스파이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썼어. 그래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의 그 억울한 그런 심정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이 춘산의 불이 나니인데, 자, 이 배경을 알고 보면은 단지 춘산, 봄산에 불이 났다라는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춘산에 불이 났다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온 그 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임진왜란이지. 일본이 우리한테 쳐들어왔다는 것을 봄산에 불이 났다라고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죠. 불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 자, 불이 나니까 그럼 누가 죽어요? 못다 핀 꽃들이 다 분난다라는 건 다 죽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이때 못다 핀 꽃이라 하면은 그때 당시 나가서 싸웠던 병사들이라든지 젊은 병사들, 아니면 죄 없는 백성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자신들이 다 죽는다. 자, 그런데 막 불이 났을 때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사실상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이 물 가지고 그냥 부으면 된다. 그러니까 즉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물이라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 승전 혹은 승리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승리로 이끌면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몸에 내 없은 불이 나니 끌 물이 없대. 자, 이 몸 본인이잖아. 본인한테 내 없다라는 것은 연기 없다거든.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이 막 화병처럼 막 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억울해서. 내 몸에 연기 없는 불이 나니, 이거는 끌 물이 없다 그러는 거야. 자, 이 몸에 내 없는 불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정서와 태도는 뭐야? 억울하다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은 지금 누명을 쓴 상황이고요. 여기서 억울함과 한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 억울함에 대한 한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한 한탄. 다음에 55페이지 가면은 추강의 밤이 드니 나오죠? 월산대군입니다. 자, 어떤 대군이라 하면 왕자야. 자, 왕자. 이 사람은 지금 성종의 형이거든요. 원래라면 보통은 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왕위에서 밀려난 상태야. 그래서 세속에 욕심이 없어. 세속에 욕심이 없고 그럼 당연히 어디에다 욕심이 있어요? 아, 자연 속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시나 막 추, 강, 낚시, 무심, 달빛, 빈배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 보통 추강이라고 하면은 가을 추자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가을이라는 계절감이랑 그다음에 물결이 차다라는 차노메라 하는 이 차갑다는 촉각적 심상 이걸 두 개를 가져오면 보통 가을은 우리 쓸쓸하다라는 이미지 있고 차갑다라는 것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잘못 해석할 수 없게 만드는 시어가 중요한 시어가 하나 나옵니다. 동그라미 합과 무심이라는 시어가 있어. 자, 무심은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어인데요. 한자를 보면은 없을 무자에 마음심이야. 마음이 없다. 자, 뭐냐면 이때 마음이란 욕심을 뜻해요. 그렇다면 욕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무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어. 즉, 이때 욕심이라는 것은 좀 세속적인 욕심이거든.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벼슬길이라든지 이런 세속적 욕심을 얘기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세속에서 나갔다라고 해서 탈속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세속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속에서 나갔다 탈속적이다. 자, 그러면 탈속적이라는 것은 곧 뭐야? 자연을 좋아한다는 거지 자연 친화적이다 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심하다라는 시어 하나에 이만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심 하나만 봐도 우리는 여기에서 뭐 가을이라든지 차갑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가을 그 자체 가을 강의 차가움 그 자체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냥 자연 속에 있다라고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자. 추강에 밤이 들었대. 추강은 이제 가을 강이지. 가을 강에 밤이 들었는데 그때 물결이 가을이니까 가을밤 차갑잖아. 물결이 차갑다. 낚시 들이치니 이 사람 지금 낚시를 하고 있구나. 낚싯대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고기가 안이 문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왕자잖아. 왕자는 굳이 고기 안 잡아도 생계가 가능해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고기를 안 잡아도 만족스럽게 돌아오지.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 오노메라 그랬어. 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굳이 막 낚시해서 고기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 낚시란 생업이 아니라 뭐지? 그냥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만 보면 되겠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기 위한 행위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까? 풍류를 즐기고 있으니까 정서로 치환할 수 있겠다. 풍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옆에다가 정서 적어볼까요? 풍류적이다. 태도까지 같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탈속적, 자연 친화적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적어줄 수 있겠지. 이 사람은 지금 세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귀의하고 싶어한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심한 달빛만 씻고 그랬어. 이때 달빛 또한 자연에 해당되고 뭐 탈속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빈배라는 것도 얼마나 이게 고즈넉하니 상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가을 강에 달이 이렇게 떠 있고 거기에 이제 낚시대를 이렇게 들이우면서 빈배에다가 고기를 담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빛을 가득 싣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자, 배가 비었다는 것도 역시 나는 욕심이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가을 강 속에서 본인도 거기에 심취해서 자연과 동화되었다. 즉 무라일체의 느낌도 보입니다. 그러면 무라일체적이다. 즉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이것을 유유자적 즐기고 있다. 풍류를 즐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볼까? 가을이고 밤이잖아. 낚시하고 있어.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상황은 가을밤에
낚시를 하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다. 자, 이 속에서 정서와 태도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거 합해서 주제 한번 적어볼까요? 가을밤에 낚시를 하면서 즐기는 자연의 정취.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에서 쌤이 뭐 하나 빼놓고 갔네. 자, 여기 이제 내용은 됐고요. 뒤에 이제 수사법을 볼게.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찬오매라. 낚시들이 치니 고기가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 오노매라. 뭐뭐 하네라. 메라 메라 거리면서 자, 얘는 감탄하고 있어. 자, 뭐뭐 하메라 나오면은 영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반복도 되고 있지? 반복법도 사용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자, 이 효종이 옛날에 왕자 시절의 이름이 복림대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때 당시 배경이 병자호란 때였는데 청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지. 그때 청나라가 복림대군이랑 우리의 또 소현세자 두 사람을 이제 볼모로 끌고 갔어요. 자, 그때 끌려갈 때 왕자가 거기에 막 초라하게 볼모로 끌려가면서 막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해, 그치? 자, 이렇게 끌려갔다가 나중에 소현세자는 몸이 약해서 죽고 이 복림대군 혼자 8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때 얼마나 처절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비참하고. 자, 그런 심정을 담아서 끌려가는 상황을 담은 이런 시입니다. 자, 일단 보면은 청성령 지나거나 초하구가 어느 매요 그랬어. 자, 청성령이랑 초하구는 지명인데 끌려가는 길에 있는 그 지명이에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지명이다. 그냥 어떤 이름이에요. 자, 청성령을 지났느냐. 초하구가 어디요? 라고 하는 거야. 이미 가고 있으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여기가 어디야? 했던 게 여기서 서리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풍도 차도 찰시야. 자, 호풍이라는 것은 오랑캐 호자예요. 자, 오랑캐의 나라에서 부는 바람이다. 오랑캐 땅의 바람, 즉 북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뜻해요. 자, 오랑캐 바람. 호풍도 차도 찰시야 그랬어. 너무 차갑대.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자, 차가우니까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거기다가 뭐까지 와? 굳은 비까지 오네. 굳은 비는 무슨 일인고 하면서 비까지 막 맞고 있으니까 이 사람 심정 지금 어떻겠어? 비참하다, 비통하다, 그 다음에 또 서글프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니라셔. 내 행색 그려내야 님 계신데 드릴고. 자, 여기 님은 누구겠어? 이 사람은 지금 임금을 뜻해요. 임금님한테 니라셔. 그 누가 내 행색, 나의 초라한 행색이죠? 나의 초라한 행색을 그림으로나마 그려내서 임금 계신데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또 역시나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 내 행색 정말 초라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 태도는 지금 좀 하소연하는 어조와 태도가 약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벌써. 그러면 상황이랑 한번 찾아볼까? 일단 상황은 우리 배경 지식 없이 한번 볼까? 없이 보면은 지금 비를 맞으면서 찬비를 맞으면서 님이라는 임금이란 거 모르고 봤다 치자. 그렇다면 지금 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적어보면은 비 맞으면서 님을 떠나는 상황인데 이때 어디로 떠나요? 청나라 볼모로 가는 상황입니다. 좀 배경 지식을 안다면은 청나라 볼모로 잡혀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랑 태도는 계속 정리했잖아. 비참하다, 비통하다, 서글프다,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거 적어주면 되고요. 이거 합쳐서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은 볼모로 끌려가는 비통한 심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비통한 심정.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까? 56페이지 가면은 흥망이 유수하니 하는데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 이거 조금 익숙하지 않나? 자, 500년 왕업이란 거 앞에서도 했었는데 자, 이거 뭐냐면은 이 시험만 딱 보고도 주제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이거 우리 한
페이지 때쯤 가면은 막 한창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생겼을 때 이 고려의 과거 충신들이 고려의 망함을 한탄하는 시조들 많이 지었었잖아. 많이 봤었잖아.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오랜만에 이제 고려 한탄이 나왔네. 자, 500년 왕업이라 하면은 고려 왕조 500년을 뜻해요. 자, 고려 왕조 500년이 뭐 이렇게 뭐 딱 봐도 뻔하지. 뭐 이렇게 뭐 인생 무상하구나, 허망하구나,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자, 여기 원천석이란 사람은 고려 충신인데 이 사람은 태종의 스승이었어. 태종이 누구야? 저기 이방원이잖아. 이방원이 쓴 시 우리 봤었지. 이 몸이 아니 저 뭐야? 만수잔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여 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이 정몽주를 회유하려는 시를 썼었잖아요. 자, 하여가라는 시를 썼는데 그때 그 태종이야. 이 태종이 스승이라 가지고 나중에 그 태종이 왕에 오르고 나서 이제 조선이니까 이 원천석을 다시 불러다가 스승님 벼슬 한 자리 드릴게요 했는데 원천석이 거절을 하고 산에만 파묻혀 살았다.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 처음에는 이렇게 고려 때는 벼슬을 활발하게 했는데 조선에 가고 나서는 이렇게 벼슬을 하지 않았던 그런 고려 충신입니다. 자, 그럼 볼게. 흥망이 유수하니 그랬어. 자, 흥망이란 건 흥하고 망한다는 거잖아. 자, 이게 유수하다. 한자를 보니까 숫자야, 숫자. 숫자가 있다. 즉,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흥망이 유수하니라고 하면은 순서가 있다. 즉 흥하면 망하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했다라는 게 어쩌보면은 순리이다 아니면 운명이다 라고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버전에서는 보니까 그 한자가 좀 달라. 이때는 그 있을 유에다가 숫자를 뜻하는 수였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흐를 유자에 물 숫자를 써가지고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게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럭저럭 일어나는 일이다. 즉 이렇게 덧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유수니까 이렇게 볼게요. 순서가 있다. 순리 운명이다. 즉 여기서는 뭐든지 흥하면 망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의 태도도 좀 드러납니다. 자, 인생 무상이다. 자, 그러고 나서 만월대라는 소재가 나오는데 자, 만월대는 뭐냐? 저번에도 그 정도전의 시를 할 때 우리가 21쪽에 가보면은 다시 기억 안 나면 보세요. 21쪽 가면 선인교 날인물이라는 정도전의 시가 있었어. 정도전은 이제 그 조선 개국 공신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장, 중장까지는 고려의 망함을 한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종장에서 마지막 줄에서 빡 반전을 때리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시대에 따라서 이제 조선에 합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도 선인교나 자하동 같은 시어가 나왔어. 선인교나 자하동이 뭐냐? 조선 왕조가 있던 곳이에요. 만월대도 똑같아. 자, 얘는 조선이 아니라 참 미안해. 고려 왕조. 고려에 어떤 궁궐이 있던 터야. 고려 궁궐 터. 이 만월대도 뭐로 뒤덮여 있냐면은 추초로다. 자, 지금 내가 중요해서 빨갛게 치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서 지금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추초, 가을의 풀이로다. 그래서 가을 풀이다. 여기 보니까 고려 궁궐 터를 딱 이렇게 둘러봤더니 가을 풀 어때? 시들었잖아. 시들시들 누런 풀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 하니까 만월대가 추초로다 하는 거는 고려가 망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고려가 망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폐허가 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랑 관련된 사자성어 있었죠. 어떤 왕조가 있던 이런 공간이 폐허가 되어서 보리로 가득 덮여 있구나. 보리밭이 되어 있구나 라는 내용의 이런 사자성어가 맥수지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자, 맥수지탄, 보리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걸 보고는 한탄한다 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망함을 한탄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요거 기억 잘 해두세요. 자, 어쨌든 이 고려 왕조가 있던 만월대도 가을풀로 뒤덮여서 폐허가 됐구나 하니까 이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초장은 어때?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에 가보면은 500년 왕업이 고려 왕조 500년이 목적에 붙였으니 자, 목적 동그라미. 목적이 뭐냐면은 목동이야. 목동에 적이라는 한자 나오면은 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목동의 필이 소리다 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뒤덮인 풀로 뒤덮인 곳을 보고 있는데 목동의 필이 소리가 휘
소리 들려. 그럼 어때? 마치 이 고려 왕조 500년이 이 피리 소리에 영화 필름이 차자자작 지나가듯이 쫙 보인다라는 뜻이야. 자, 고려 왕조 500년이 목동 피리 소리에 붙였으니, 담겼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담겼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또 인생 무상하다는, 허무하다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피리 소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구나. 초장에서는 시각적, 중장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됐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장에 가보면은 석양이라 그랬어. 자, 저녁에 지는 뉘엿뉘엿 지는 해를 얘기하는데, 자, 시에서 이런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 거 아무 이유 없지 않죠.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합니까? 쓸쓸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시간적 배경으로 인해서. 자,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자, 이때 지나는 객이라 하면은 지나가는 손님인데 보통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점잖게 본인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화자 자신을 뜻해요. 고전 시가에서 보면은 지나는 객이라고 하면은 화자 자신을 손님처럼 객관화해서 객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정서 직접적으로 나왔네. 눈물겹다 하니까 슬프다 하는 정서, 슬픔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가서 정리해볼까? 자, 화자는 아까 지나는 객으로 등장을 했고요. 처한 상황은 어때요? 고려 왕조를 둘러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려 왕조를 둘러보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랑 태도는 아까 많이 나왔었지. 인생 무상이다. 아니면 슬프다. 한탄스럽다. 맥수지탄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제는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 고려가 망했다는 거를 슬퍼하는구나 하면 되겠네. 고려의 망함을 슬퍼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설월이 만창한 뒤 보자. 자, 여기는 작자 미상의 시인데 설월이라고 하면 눈설자의 달월자죠. 눈 위에 비치는 달빛이다 라는 뜻이야. 눈 위에 비치는 달빛. 자,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달빛이 이렇게 비치고 그게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데 어디서 보고 있냐면 창문이야, 창문. 만창한디라고 하면 가득 찰 만에다가 창문 창자예요. 그래서 창문에 가득한데라는 뜻. 자, 눈 위에 비치는 달빛이 창문에 가득 보이는데, 자, 근데 때로는 다른 버전에서는 또 만창이라고 하지 않고요. 만정이라고 주로 나옵니다. 검색을 하면. 자, 만정. 이때 만은 똑같아. 찰 만자에다가 정은 뜰정자거든. 그래서 이 정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창문에 가득이 아니라 뜰에 가득한데 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창문에 가득한데 바람아 불지 마라. 왜 바람 불지 말래? 뒤에 가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리성 아닌 줄을 반연히 알것만한. 자, 예리성이라는 것은 예는 끌다, 리는 신발이란 뜻이야. 소리성자입니다. 그러면 신발 끄는 소리라는 거야. 신발 끄는 소리,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 혹은 얘를 발자국 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 발소리 이런 것들 상징하는데 얘기하는데, 자, 이때 누굴 기다린다는 걸 알 수 있어. 발자국 소리가 아닌 줄을 내가 반연히 분명히 하지만 그립고 아쉬운 적이면, 자, 그립다, 아쉽다, 정서 제대로 바로 나왔네. 아쉬운 적이면 행여 긴가 하노라, 행여 그인가 하노라. 누구 기다리나봐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님을 기다리는 어떤 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립고 아쉽다라는 정서 나왔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도랑 상황이랑 금방 정리할 수 있겠다. 자, 화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정서랑 태도는 어때? 지금 처한 상황은 어때? 밤에. 지금 밤이니까 임을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아까 그립다, 아쉽다 했으니까 그리움, 아쉬움 혹은 애절함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얘를 다 합치면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자, 이렇게 이게 주제예요. 미안해요. 정서랑 태도가 요거고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